네, 안녕하십니까. 흔한 부자의 아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너무 오랫동안 공백기가 있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는데, 먼저 진심으로 양해의 말씀 이렇게 드립니다. 저도 본업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강의가 안 들어왔다가 최근에 이제 강좌가 많이 들어와서 지난 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계속 출강을 이렇게 많이 갔다가 이제 지금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와 같이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좀 뭔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영상을 뭐 촬영하거나 교재 편찬을 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같이 공부하는 마음 가지고 보시고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검수사 그 2020년도 이제 오늘이 7월 22일인데 오늘 발표가 됐죠. 오늘 결과 나온 걸 보니까 이제 필기에서 제가 그 총점 100, 200점 만점 중에 180점 획득해가지고 평균 90점으로 합격을 했고 이제 2차 면접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이번 2020년도 필기 시험은 제가 지금까지 역대 모의고사도 많이 풀어보고 공부를 해본 바 일단 계산한 문제가 한 문제도 안 나와서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면접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필기에서 이렇게 이제 낙차가 좀 심하게 되면 면접을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보편적으로요. 그런데 아무래도 뭐 저뿐 아니라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뭐 다 잘 맞은 것 같아서 면접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2021년, 2022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면접 합격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면접 자료를 좀 예쁘게 편집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영상은 2020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우리 수험생, 저와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30번 이렇게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31번부터 나머지 한 100번까지 약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40에서 50분 정도 한번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든 문제다 보니까 약간 쉬울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정답이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답과 약간 오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좀 귀엽게 봐주시고 댓글로 수정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시면은 참고해서 다음 영상 만들 때 더 이렇게 잘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1번 같이 풀어볼까요? 예, 분재 형선이란 여기서 이제 분재 형선은 그 컨테이너 운송 방식에 있어서 해상 운송할 때에 이제 컨테이너 전용선이 있고 겸용 형선이 있고 그 다음에 분재 형선이 있는데 여기서 분재 형선이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일단은 재래선이라는 말이 나와야죠. 재래선 선창에 셀 가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적재선상에 기중기 크레인이라고 하죠.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이제 분재형선이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세미 컨테이너 말고 컨버터블 컨테이너십 같은 경우는 그 크레인이 배 선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번 하역 방식을 총망라하고 각각 설명하시오. 일단 하역 방식에는 총 네 가지가 있죠. 먼저 LOLO. LOLO는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로서 그 리프트를 활용하여 수직 하역 방법을 이제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을 통하여 하역하는 이제 방식입니다라고 설명하면 되겠고, 예, RORO는 롤 온, 롤 오프 이거인데 요거는
DODO와 비슷하죠. DODO는 드라이브 온, 드라이브 오프와 비슷하며 이제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하역할 때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O, FO가 있습니다. 이제 플로트 온, 플로트 오프인데 이거는 그 피더 서비스랑 사실 이제 비슷한 입장으로서 그 항만의 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 이제 바지선을 띄워서 하역하는 그런 이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예,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 이거 왜 넘어가지? 33번, 33번이 어디 갔냐? 이렇게 봐야 하는구나. 자, 33번 보이시죠? 네, 피더 서비스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일단 핵심적으로 들어갈 단어는 항만 시설이 미비한 이런 이야기가 꼭 들어갑니다. 항만 시설이 미비한 이제 항구에 컨테이너 전용선이 직접 기항하지 않고 소형 컨테이너선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바지선이죠. 소형 컨테이너선을 이용하여 운항하는 보조적 수송 방법입니다. 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 활용 방법은 앞서 설명을 영상에도 두 차례 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살짝 지루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나 그 출퇴근할 때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업무를 보실 때에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4번에 선박의 흘수란 무엇이며 추가로 담재 만수 흘수선이란 무엇인가? 예,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 일단 흘수라는 것이 영어로 뭔지 설명을 해야죠. 흘수는 드래프트 마크로서 화물을 그 적재할 수 있는 최대 허용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의 흘수는 선박을 건조할 때 이제 선박이 처음 만들어질 때 정해지며 선박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깊이를 말하고 선박이 그러니까 화물이 만재에 있었을 때에 선박의 중앙부와 수면이 닿는 위치에서 선박 중앙부 가운데에서 수면이 닿는 위치에서 배의 가장 밑부분까지의 수직 거리를 뜻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혹시나 이제 물어보게 되면 흘수의 반대 표현은 무엇입니까? 반대 표현이라기보다도 반대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면 건염표, 프리보드 마크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질문에서 담수, 만재 흘수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담수 만재 흘수선은 일단 영어로 프레시 워터 풀 드래프트 라인으로서 해수 만재 흘수선보다 이제 더 높은 이제 그 위치에 있게 되어지죠. 아무래도 이제 그 염분이 없다 보니까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이 배가 더 깊게 가라앉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입니다. 적화 중량 톤수는 영어로 어떻게 되며 무엇인가? 자, 일단 적화 중량 톤수는 컨테이너에 쓰여집니까? 선박에 쓰여집니까? 선박에 쓰여지게 되죠. 예, 이제 컨테이너에서 쓰여지는 그 무게를 이야기할 때 그 용어와 선박에서의 용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또 이렇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적화 중량 톤수가 무엇이냐 했었을 때 영어로 deadweight tonnage, deadweight tonnage로서 선박에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최대 무게를 말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더 보너스 점수도 얻을 수 있겠죠. 용선 계약 및 선박 매매 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그럼 또 이제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문제로서 뭐 톤세나 이런 세금들을 계산할 때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이제 네, 순톤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톤수는 넷 토네이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FCL과 LCL은 각각 무슨 약어이며 무엇인가? 너무나 쉽죠. FCL은 풀 컨테이너 로디드로서 주로 단일 화물로 컨테이너에 다 채우게 되어지는 그런 입장이고 주로 CY에서 CY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CY는 컨테이너 야드죠. 예, 그래서 그 물건을 받는 사람도 단일 화주로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LCL인데요.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ed의 약자로서 여러 물품을
컨테이너에 싣게 되며 주로 이제 한 컨테이너 안에 다 완전히 적재되지 못하는 빈 여석이 있는 이제 그런 걸 두고 말하고 주로 CFS에서 적입 적출을 하게 됩니다. CFS의 어떤 그 약자를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CFS는 컨테이너 프라이트 스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항만 내에서는 가장 내륙 쪽에 이렇게 이제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볼까요? 네, 컨테이너 운송 중 COI 또 CFS를 조합하여 각각 설명하시오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이거를 조합한다라면 CY to CY 단일 송화인에서 단일 수화인에게 쉽죠? CY to CFS 단일 송화인이 다수의 수화인에게 또 CFS to CY 다수의 송화인이 단일 수화인에게 CFS to CFS 다수의 송화인이 다수의 수화인에게 이렇게 운송을 하는 그런 조약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수 업무에 대해서 영어로 설명하시오. 이제 앞서 그 시험을 보신 선배님들 가운데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몰라서 이렇게 준비를 또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일단 저도 부족하지만 한번 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영어 발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단 뭐 저는 어떻게 이제 준비를 했는지 한번 그냥 들어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38번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이렇게 노트에 적어보시는 것도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Checker usually send cargoes by ships before cargo loading on ship checker confirm and written cargo's condition. Damage PCS on trolley seat and checked what kind of using trolley how to do it.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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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ant checker should be third person and justice accuracy. Thank you. 이렇게 이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발음이 좀 어설프죠. 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콩글리시 세대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준비를 해보라는 의미에서 문제를 넣어봤고요. 자, 분재영선. 아까 문제 나왔는데 이게 지금 중복되네요. 네, 죄송합니다. 분재영선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하역 인부를 영어로 설명하시오. 이거는 그 한 권으로 끝내기 검소사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하역 인부 스티브 도어라고 하고 또는 롱쇼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41번 볼까요? 41번이 이쪽에 있죠. 네. 나무의 검수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번들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또 파생되어 가지고 그 포장 이제 교과 책에 보게 되면 포장 단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2번에 배에 표시되어 있는 흘수 중 TSF는 각각 무엇인가 라고 하게 되면 또 역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겠죠. 일단 T는 트로피칼 풀이라는 말을 꼭 써주셔야 합니다. 트로피칼 풀 드래프트 라인이라고 해서 열대 해역 만재 흘수선. 그 다음에 이제 S는 썸머 드래프트 라인 하기 만재 흘수선. 또 F는 프레시 워터 풀 드래프트 라인 담수 만재 흘수선. 이 TSF 중에 가장 그 높은 위치에 표기가 되는 드래프트 마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T하고 F하고 사실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엄연히 따지게 되면 어떤 것이 살짝 더 높냐면은 F가 조금 더 높습니다. F가.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S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선적항에서 혼재하여 싣는 방식에서 혼재의 영어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혼재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일단은 혼재라는 단어는 이제 consolidation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 혼재하는 장소는 뭐 다 아시다시피 CFS죠. Container Priced Station. 그 다음에 이제 44번은 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부피로 수량을 나타내는 화물은 무슨 화물인가? 그리고 중량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일단 그 중량을 구하는 공식은 밀도를 알아야 합니다. 밀도 곱하기 부피입니다. 부피. 밀도 곱하기 부피. 그런데 이제 이 부피를 이제 구할 때에 원목으로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목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원의 그 어떤 넓이를 좀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름 곱하기 지름 곱하기 3.14 그리고 나누기 4 한 다음에 그 길이 또는 높이 이거를 곱하게 되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2020년도에 이런 44번과 같은 그런 문제가 매 해년마다 한 문제씩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어요. 조금 아쉽긴 합니다. 진짜 이거 준비 많이 했는데. 자, 45번. 자, 본선에서 일하는 승조원의 직책을 영어와 한글로 설명하시오. 일단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뭐 캡틴, 선장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셰프 오피서, 1등 항해사가 있으며 또 2등 항해사, 뭐 3등 항해사 이제 세컨 오피서, 뭐 서드 오피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 이거 꼭 나온대요. 그 많이 나왔다라고도 하고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자, 1cm는 몇 인치냐? 1인치가 몇 cm인지는 잘 알거든요. 1cm가 2.54cm지 않습니까? 2.54cm. 근데 1cm는 몇 인치냐면 거꾸로 물어보게 되면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한번 넣어봤는데 이거는 0.4인치입니다. 약이죠, 약. 약 0.4인치. 그 다음에 1피트는 몇 인치냐? 이건 이제 쉽죠. 여기서부터는 1피트는 12인치가 되겠고 1파섬은 6피트. 그리고 1야드는 몇 피트일까요? 1야드는 3피트. 인치로 하게 되면 36인치. 1마일은 몇 야드인가? 여기까지는 안 물어볼 것 같은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마일은 1760야드. 1760야드. 1톤은 몇 파운드인가? 이제 여기서 그 1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톤의 기준이 지역마다 다른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영국 어떤 표기법으로 하게 되면 이제 롱톤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 이 선박에서 그 물이 배출되는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에서 이제 그 어떤 이 물에 1톤이 몇 파운드인가라고 물어볼 때 그 영국식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40 파운드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되겠고 뭐 숏, 숏톤 이제 미국식이죠. 숏톤 같은 경우는 이제 2000 파운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롱톤, 숏톤, 또 메트릭톤이 이제 아까 말하지 않았던 그 부분인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EDI. 일단 EDI의 약자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라고 해서 이제 전자 문서 교환이죠. 한국말로 하게 되면 예, 이거를 보내는 곳은 어디인가? 일단은 세관에 보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선박회사 그리고 운송사 이 세 가지는 꼭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예, 세관, 선박회사, 운송사 이 세 곳에 보내야 하는데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또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는 문제냐면 그 한 권으로 끝내기 검수사 책에는 안 나옵니다. 이 관련된 지식이 검정협회에서 이제 발급해준 그 책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EDI와 더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CVO, 예, CVO 이제 요 부분도 같이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예, CVO, Commercial Vehicle Oper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차량 배치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이 모든 것이 더 전자화되고 어떤 컴퓨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2020년도 그 필기 시험에 CVO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까 했는데 그 질문은 안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되게 쉽죠? 겐트리 크레인에서 SWL은 무엇을 말하는가? 일단 어떤 말의 약자죠? Safe Working Loaded 라고 해서 안전 사용 하중이라는 이제 단어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엄청 크게 써 있잖아요. 겐트리 크레인 딱 보면은 한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보입니다. 자, 이제 49번.
갑판하역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갑판하역시 주의사항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이거를 말로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어, 실전에서 좀 말문이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라는 것은 혼자 벽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한 번쯤은 가져봐서 갑판하역시 갑판인 영어로 말하면 어디죠? 갑판이 예, 온 덱이죠, 덱. 그래서 이제 온더덱인데 그 갑판에서 하역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이제 갑판이다 보니까 갑판을 그 통행할 때 해치 커버나 빔이 적재되어 있는 그 위에나 아니면 와이어, 화물레트, 이 슬링 기구 등의 그 하역 기구 위를 절대 통행해서는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겠고요. 또 하역 작업 중에 갑판을 통행 어쩔 수 없이 갑판을 통행해야 할 때는 화물의 낙하, 흔들림, 하역 기계의 어떤 이 케이블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통과를 안 하는 게 좋죠. 비껴가야죠. 그리고 하역 기계나 하역 중 돌발 사고에 대비해서 가급적 안전한 장소에서 갑판 화물을 검수합니다. 예, 이제 이 부분 가급적 안전한 장소에서 갑판 화물을 검수합니다. 그리고 또한 갑판에서 원목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원목 작업, 나무죠, 나무 같은 거 원목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슬링, 와이어의 이 묶음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묶음에서 빠져나오는 원목의 낙하로 인해 어떤 그 위험을 반드시 대비를 좀 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겠고, 마지막으로는 갑판상에 쌓아놓은 그 해치 커버 또는 빔 위에서 검수할 때는 안전장치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화물의 네 가지의 종류. 일단 일반 화물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클린 카고, 그 다음에 리퀴드 카고, 그 다음에 라프 카고, 더티 카고 네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각각 세부 항목도 좀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클린 카고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차, 솜, 직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리퀴드 카고는 뭐 액체이기 때문에 와인 또는 기름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으며, 이제 라프 카고는 딱 두 가지가 있죠. 가만히 섬. 네, 너 가만히 섬 이렇게 이제 예, 안 웃기죠? 가만히 섬. 가마니아와 섬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마지막 더티카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카본, 알루미늄, 피혁 이 세 가지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 화물의 종류 네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네, KT, ST, LT의 약어를 말하고 각각 단위를 설명하시오. 일단 MT는 메트릭 톤으로서 이제 1000kg을 두고 말하고 있죠. 1000kg이고 쇼톤은 907kg. 쇼톤은 907kg. 미국식입니다. 미국식 쇼톤. 미국이 원래 좀 짜잖아요. 예, 지역 방언으로 꼼시랍고. 그래서 이 907kg. 그 다음에 롱톤. 롱톤은 이제 뭐 제가 영국을 좀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이 퍼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1016kg, 1016kg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2번 되게 쉽습니다. 아까 이거 문제 또 중복됐네요. 제가 복사를 이렇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5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적입과 적출에 대해 영어로 말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시오. 적입과 적출은 일단 어디에서 사용되는 단어냐면은 컨테이너 안에 화물을 넣고 뺄 때 이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적입은 이제 뭐 배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고 또는 스토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적출은 스토핑의 반대인 이제 언스토핑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내용은 뭐 따로 설명할 것보다도 CFS에서 이제 컨테이너 프라이스트 스테이션 CFS에서 화물을 넣고 빼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질문이 애매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져온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 앞서 선배님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메일로도 물어보고 뭐 전화로도 물어보고 면접 때 뭐 물어봤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냥 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질문을. 적입과 적출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봤고 그 내용을 설명하라고 이렇게 했다고. 왜냐면은 그
선배 시험 보셨던 분들도 그거를 오랫동안 머릿속에 기억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있는 그대로를 가져오다 보니까 그 질문이 약간 좀 삭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적합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일단 적합 목록. 적합 목록은 영어로 뭐라고 하죠? 매니페스트라 불리고 선상에 의해 선상이 아니라 선장에 의해 이제 기록하게 되어지며 어, 메이트 리십은 1등항해사 1항사를 통해서 기록된다면 이제 매니페스트는 선장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지고 적합 목록은 쉬핑 오더 이제 SO죠 SO SO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며 배가 이제 출항하면 그 반드시 출항하거나 배가 도착하면 24시간 이내에 적합 목록은 세관에 제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24시간 이내에 세관에 그거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선창과 창구와 슬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선창은 배에 있는 창고죠. 배에 있는 창고, 홀드를 두고 말하며 화물이 적재되는 곳을 두고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창구. 창구는 해치라고 하며 이제 선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두고 말하며 슬링은 하여갈 때 화물을 하여갈 때 사용하는 이제 그 도구를 두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역시 또 아까 갑판 작업에서의 그 질문과 비슷하게 선창 작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일단 선창 작업 주의사항은 제일 먼저 나와야 할 이야기가 뭐냐면 어, 이제 그 선창의 그 오일 오일 어떤 기름이 이렇게 바닥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본선 선창 내에는 하역 기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나 기름에 의해서 항상 미끄러운 상태라는 걸 주의해서 조심하게 이동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꼭 해야겠고요. 당연히 이제 선창 안으로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올 때 사다리의 안전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고 하역 중에 사다리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며 또한 아무래도 이제 창고 안에서 이렇게 검수를 하다 보니까 배의 흔들림에 의해서 안전 그 지대가 없는 안전 대피 지역이 없는 곳은 출입을 가급적이면 삼가를 해야 합니다. 예, 안전 대피 지역이 없는 곳은 출입을 삼가해야겠고 본선의 선창에서 이제 양하, 적하 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화물의 통과 지점 밑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갑판에서는 통과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어떤 와이어나 네트의 그 부분을 점검하고 이동을 해야 한다면은 선창에서는 이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장척 화물이나 중량 화물은 하역 장비에 의해 화물 이동이 이루어져서 이제 화물의 흔들림에 의해 낙하 사고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안전한 위치.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세 가지죠, 세 가지. 들어갈 때 나올 때 뭐 사다리나 이런 거 조심해야 한다. 또 하나는 이제 빌지 오일 그 바닥에 있는 어떤 기름 이런 걸 조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안전 대피 지역이 없으면 가급적이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57번 넘어가겠습니다. 57번. 금방 가죠? 자, 부두 작업 시 주의사항. 이번엔 부두입니다. 부두면은 이제 배에서 내려온 상태죠. 부두면은 이제 다 비교적 그 선창이나 갑판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안전하긴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돌발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돌발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역 장비의 방향 급전환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화물이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이야기해 줘야 할 게 뭐냐면은 목고 작업. 예, 뭐라고요? 목고 작업. 목고 작업이나 손수레를 이용한 화물 이동 시 노무자의 전방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작업 중 화물의 묶음이나 어떤 이 슬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선 작업 시 주의사항을 설명하시오라고 하는데요. 뭐 부선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지선이나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라시선은 이제 라이트 어브로드 쉽을 두고 말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그 사이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고 부선에서 부선으로 이동할 때 또는 암벽에서 부선으로 이동할 때에 반드시 발판을 확인하되 그 발판 또한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안전한지 확인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 지금 제 노트북으로 녹화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화면 녹화하는 게 용량이 상당히 큰가 봐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이게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60번까지 일단은 촬영을 하고 업로드를 바로 하겠습니다. 검수 업무의 이점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거 진짜 중요하죠. 너무나 단순하면서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일단 검수 업무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말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 정확, 공정, 신속, 정확, 공정, 이제 신속, rapidly, 이제 정확, 이제 공정, 그래서 accuracy,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영어로도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속, 정확, 공정성으로 신용을 증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소재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지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사고 발생을 사전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CKD 화물 어떤 말의 약자죠? Complete Knockdown이라고 해서 어떤 검수 방법에서 이 방법이 나오나요? 어떤 검수 방법? 예, 넘버 톨리죠. 넘버 톨리에서 이제 활용이 되어지고 CKD의 약자는 Complete Knockdown의 약으로서 그 완성품을 수송할 때 이제 분해해서 이동하게 되어지는 건데 예전에 제가 캄보디아에서 한 2년 정도 있었을 때 캄보디아로 수입이 되어지는 차량들이 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뭐 트럭이 오는데 머리 부분 따로 오고 몸통 부분 따로 오고 바퀴 따로 오고 이렇게 이제 다 나뉘어졌다가 와서 다시 이제 뭐 납땜하고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에 많이 사용이 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오다 보니까 공간의 효율성이 좀 이렇게 높습니다. 막 꾸겨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운송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세금도 절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폐차되는 차량이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있었을 때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5년 정도 됐거든요. 나온 지. 야, 그 한 2000년, 2001년씩 이런 우리나라 차들이 캄보디아에 진짜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 이외에도 지금 61번부터 화면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도 물어봤대요. 20피트 컨테이너의 폭 넓이 길이는 이제 이거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일단 길이는 어, 어떻게 되냐? 5.9m죠. 5.9m. 6m가 살짝 안 되고 5.9m에다가 2. 이제 세로가 2.35m, 그다음에 높이가 2.39m. 이렇게 이제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물어봤다라 그래요. 20피트의 최대 적재 그 중량이 얼마큼 되냐면은 20피트는 17톤 정도가 되어지고 40피트가 이제 20톤 정도 되어진다라고 하네요. 이제 컨테이너 종류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뭐 인슐레이티드 컨테이너, 뭐 벤틸레이티드 컨테이너, 뭐 여러 어떤 컨테이너들이 있죠. 플랫 렉 컨테이너 이제 그런 종류들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항만 관련 사업에서 사업 기본금과 등록하기 위해서 급수지별 시설 확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만들어 봤고 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60번까지 같이 했는데요. 지금 용량이 부족해서 일단 이거 촬영하고 편집한 다음에 업로드하고 또 다시 이제 제가 이번 주 내내 지금 출강이 잡혀 있어가지고 집에 몇 번 못 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늦게 올리더라도 스스로 공부하셔서 꼭 이번 그 8월에
다 같이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